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말을 빙빙 돌리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문자 보내기입니다. 말로만 주고받으면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문자로 요구해도 돌아오는 답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빼줄게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요. 같은 변명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자는 문자일 뿐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럴 때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망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변호사 비용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서 속이 타는데 여기에 수백만 원의 변호사비까지 얹으라고 하면 누구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부터 강제 집행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원제입니다. 영원제가 뭐냐 하면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상 경매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영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손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돈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영원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가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첫째,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때 기록이 남아야 인정받습니다. 둘째, 향후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필수 첨부 자료가 됩니다. 셋째,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그렇다면 문자를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확히 특정하세요. 어느 아파트 몇 회에 사는 누구라고 밝히세요. 둘째, 계약 정보와 만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주소, 계약일, 보증금 액수, 만료일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셋째,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분명하게 적으세요.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쓰세요. 넷째, 반환받을 계좌번호를 함께 명시하세요. 다섯째, 답변 기한을 설정하세요. 언제까지 회신해달라고 마감 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잘 써서 보내도 답이 없거나 핑계만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임대인의 변명은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금이 묶여 있어서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건 오직 하나,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 계약서대로 법대로 가야 합니다. 문자로 답이 없거나 핑계만 반복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문자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수단입니다. 두 번째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가 전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달에서 6달 정도 걸립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네 번째는 강제 집행입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상 경매 같은 절차인데요. 이 모든 단계도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영원입니다. 여기서 지연이자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까지는 소송 촉진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억대 보증금이 몇 달 묶여 있으면 지연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이 붙습니다. 꼭 함께 청구하세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요건과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니까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전세금 반환 전문 로펌입니다. 처리 건수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로펌은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성공보수 별도,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붙는데요. 법도는 이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영원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본인 사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시에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영원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담과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집니다. 2, 3억 가는 기간만큼 손해가 쌓이고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붙기 시작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거나 핑계만 반복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